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할 거야? 절대값을 포함한 부등식을 할 거야. 크게 몇 가지 분류를 할 거냐면 총 한 3가지 정도 분류를 할 거다. 첫 번째 거다. 첫 번째 거. 기본이라고 적으니 기본. 말 그대로 기본 접근이야. 일반적인 접근이야. 그럼 절대값이 일단은 뭐다라는 것부터 출발할까? 절대값은 누가 뭐하든 뭐야? 거리야.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절대값 3, 절대값 뭐 마이너스 3.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루면 결과의 값은 알거든. 이거 얼마니? 3이고 얘도 3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조금 적으면 위에 거는 그냥 양이라서 뭐 한다? 그대로 나온다라고 해서 3이라고 했었고, 밑에 거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원이니까 안의 값이 음이니까 뭐 붙어서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구조를 했었단 말이야. 이거는 어디 개념을 따라가는 거냐면 절대값 A라는 거는 뭐 아니면 뭐다? A 아니면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들어갈게. 그럼 봐라. 거리라는 거는 지점이 몇 개 기준이 필요해? 2개. 2개의 지점이 필요하다. 자, 근데 얘는 거리라면 그럼 뭐와 뭐의 거리일까? A와 원점 간의 거리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수직선을 이용을 하면 수직선은 실수축의 대응이니까 오른쪽에 있을수록 더 뭐하다? 커. 자, 그러면 기준이 0이래매. 자, 근데 그 A가 0의 오른쪽이면 0이 있다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A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왼쪽에 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거리라는 거는 양수값이야. 항상 양이야. 그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된단 말이야. 양수일 때는 당연히 즉 이 노란색일 때는 뭐야? A에서 뭐 빼야 되는 거야? 0 빼야 되는 거야. 그래서 A인 거야.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을 때는 왼쪽에 있는 거 아니겠니? 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뭐에서 뭐 빼야 되는 거야? 0에서 얘 빼야 되는 거야. 해서 0은 적어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고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이 얘도 좀 해줬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만약에 여기에 절대값 뭐 x제곱이 3이면 이거 뭘 말하는 거야? 점 x와 점 3과의 거리인 거야. 그럼 당연히 이 x 기준이 어떻게 분류가 돼야 돼? 3보다 클 때랑 작을 때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여기에서 뭐 한다? 기본은 분류해야 된다. 뭘 분류를 하니? 범위 분류를 해야 돼. 이렇게 범위. 왜 범위 분류를 해야 돼?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곱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기본이야. 원래는 저렇게 해야 돼. 자, 두 번째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래. 절대값 fx k라고 적어볼게. 네, k 월 절대값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 두 가지를 좀 적어보자. 절대값 뭐라고 그랬어 아까? 거리라고 그랬어. 그럼 그 거리는 당연히 대부분 뭐일 거고 양수일 거고 제일 작아본들 0이겠지. 그럼 이 k가 이 부등식을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이 k는 무슨 수여야 될까? 양수가 돼야지 존재하는 해가 생길 건 알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적을게. 공식처럼 다루자. 뭐처럼 다루자고? 공식처럼. 자, 근데 이 안에 있는 이 fx를 조금 잘 생각을 해보고 얘는 그냥 x에 대한 식이어도 상관은 없어. 그러니까 뭐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3차가 됐든 상관은 없어.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그렇게 뭉텅그려서 한다.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의 거리가 k 이내라고 생각하면 되지. 맞아? 자, 근데 이 fx는 x 값이야 y 값이야? y 값이야. 거기까지 이해돼? 생각해봐.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선이 딱 보면 얘 안에 게 몇 차가 된다는 걸까? 1차. 그럼 생각해봐리. 그럼 계속 커지니까 최대값 존재하네 안 해? 최소값도 존재해야 안 해? 안 하지. 예를 들어 볼게. 2x라고 할게. 이런 게 있다고 칠게. 그러니까 얘랑 구조는 어때? 똑같은데 얘를 든 거다. 그래서 안에 그 그래프를 그렸는데 절대값은 나중에 설명할 거다. 세 번째 거. 이거 그려질 건데 그 y 값이
이 x라는 y 값이 y 값 얼마? 0이랑 거리를 말하는 거거든. 자 그러면 그 0과의 거리가 얼마인 거? 4 이내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무슨 축일 때? x축일 때 얘가 y 값이 얼마인데? 0이거든. 그럼 0과의 거리가 얼마? 4. 그래서 여기가 4 이내에 있는 거. 4 이내에 있는 거. 그러니까 y 기준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좀 봐봐.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일단 적어봐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이 노란색 fx가 k 마이너스 k 붙여봐봐. 이렇게 돼서 작다, 크다 이렇게 되고 여기 뭐가 붙으면 등호가 붙으면 등호 채우시면 되고 등호가 없으면 등호를 채울 필요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 fx가 뭐보다 크거나 같다. k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k라는 원래 값 양수보다는 크거나 같다. 각각. 그리고 얘는 5월 이 마이너스 곱한 값 마이너스 얼마? k보다는 작거나 뭐하다? 같다. 이렇게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식처럼 좀 해볼게. 여기까지 해야 돼? 일단 여기까지 일단 적어봐봐. 예를 들어서 한번 보자. 자, 얘면 위에 거야, 아래 거야? 위에 거지. 근데 여기에서 이 노란색이 이번에는 몇 차인 경우야? 원래 어떻게 한다 했어? 그냥 kx 빼기 3 fx 줬고 얘보다 작으면 1과 마이너스 곱한 것에 4이고 등호 없으면 등호 붙여줄 필요가 없다. 자 그리고 여기는 최종 x로 만들어 주셔야 되니까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전부 다 뭐 더해주면 돼? 3 더해주면 얘 값이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2가 되고 얼마가 돼? 그래서 얘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공식처럼 하되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봐. 이 수직상상에서 한번 볼게. 뭐와 뭐의 거리인데? 그럼 3 기준에서 봤을 때 얘는 고정이 안 된 변하는 변수잖아. 거리가 몇 이내가 되네. 그럼 큰 거리는 4고 걔보다 1 거리에 있는 작은 거는 마이너스 얼마인데? 아 얼마? 2잖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내에 있으면은 당연히 되는데 그게 있는 거야. 그게 아까 이야기했을 때 fx가 만약에 돼버리면 y 값이 돼버리면 y축에서 만나. 얘는 x축에서 봐도 상관이 없잖아. x니까. 이해될까? 자 그럼 세 번째 거 할게. 네, 세 번째 거. 세 번째 게 이런 거다. 1차 절대값 1차 절대값 걔가 어떤 숫자 별보다 작다. 얘 푸는 방법은 첫 번째 분류해서 풀어볼 거고 두 번째는 그래프 이용해서 풀어볼 거야. 자, 그리고 이 범위를 분류를 할 때는 우리가 왼쪽에만 등호를 붙인다라고 해서 이상, 이만 그런 분류를 할 거야.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는 왼쪽에만 등호 붙일 거라서 뭐다? 이상, 어떤 특정 수 이상, 어떤 수 미만 이렇게 잡힐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뭐해서 풀어야 돼? 분류해서 풀어야 되는 게 맞긴 하거든. 그래서 분류해서 먼저 풀어보고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 그래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 나갈 거다. 문제를 어렵게 바꾸게 되면 이 그래프 적용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구조로 문제가 작성이 된다. 알겠나? 자, 볼게. 당연히 이 별도 한번 생각해보자. 얘는 양이든 사실 0이든 음이든 상관은 없다. 상관은 없는데 무슨 수로 우리가 보통 하는 게 좋을까? 양수가 돼야지 그 범위, 특정 범위가 나올 것 같아. 잘 봐봐. 일단은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좀 그려보자. 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는 좀 적고 들어갈게. 첫 번째는 y는 fx의 이 fx의 전체 절대값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고 기준. 자, 두 번째는 y는 fx인데 어디에만 절대값 붙은 거?
x에만 붙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거 각각 연습을 좀 해봐라. 자, 그럼 일단은 봐봐. 여기에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일단 어떤 특정 fx 그래프는 들어와야 돼. 이 그래프는 뭐 1차여도 되고 2차여도 되고 3차여도 전혀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런 주어진 그래프에 대해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될 때 어떻게 그리냐 이거야. 봐라. 자, 그래프가 y는 x 빼기 3이에요 이렇게 됐지. 얘 직선이면 그게 fx야. 근데 이 fx의 전체 부분이 절대값이 들어간 게 얘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fx라는 것의 전체 절대값이 되면 얘인 거야.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예를 들어서 y는 x 빼기 3이면 걔가 fx라고 쳐? 여기 어떻게 돼야지 얘 꼴이니? x에만 절대값이 붙으면 아 얘는 얘구나 라고 너네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해하면서 너네가 어떻게 그릴지를 잘 봐야 된다. 자, 누가 뭐라든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데 어떤 그래프 그려야 돼? fx 그래프를 그려야 돼. 생각을 해보자. 이 안에 있는 값은 y 값이야, y 값. 저 그러면 양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지. 그래서 아까 거리라고 그랬네. 거리래매. 만약에 양이면 그대로 나와서 변함이 없을 거지만 음이면 어때? 마이너스로 곱해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봐. 그래프가 이렇게 x축의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쭉 증가하는데 x축과 만나는 점이 무엇인데? 3일 건데 이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변동이 없잖아. 4가 들어갔어. 4가 들어가면 1이니까 1이 되잖아. 5가 들어가도 뭐가 돼? 2. 양이니까 그대로 나온다고.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2가 들어갔다 쳐. 그럼 2가 들어갔어. 마이너스 1이 돼버려. 그럼 마이너스 1로 튀어 나오니? 1로 나와야 돼. 얘 y 값이 지금 음인데 1로 나온다고. 그럼 마이너스로 곱한다는 의미가 뭘까? 얘 거리와 얘 거리가 같은 위쪽 양으로 돌린다는 소리야. 그럼 즉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즉 밑에 있는 부분이 위로 접올리게 된다라는 이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돼. 이해될까? 그러면 두 번째는 얘 그렸어. 자, 두 번째는 뭐 하면 돼? x축 아래. 자, x축 아래가 뭔 말이야? y가 무슨 부분? 음인 부분. 아래인 부분이 있으면 걔를 무슨 쪽 대칭한다? x축 대칭해놓는 거야. 이해되겠냐? 그냥 외울 생각하지 말고 얘가 y 값인데 양이나 0이나 어차피 그 부분은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만 문제가 되는 거다? 음인 부분만 문제가 되는 거지. x축 아래. 그래서 뭐로? 위쪽으로 접어 올리는 게 플러스로 만드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될까? 자, 그 다음 봐봐. 자, 얘도 한번 보자. 그러면 원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네. 자, 그럼 상상을 좀 해보자. x라는 게 실수니까 실수축에 내가 하나하나 점을 대응시켜야 되잖아. 그럼 내가 양을 넣었어. 야, 그러면 5를 넣었어. 표가 얼마인데? 5야. 5에서 3 빼니까 y는 x-3이랑 5 넣은 거랑 어때? 똑같네? 그 다음에 여기 3 넣었어. 야, 똑같네? 여기 2 넣었어. 똑같네? 약간 달라지는 지점이 뭘까 한번 줄여볼게. 0 넣었다? 똑같네? 마이너스 1 넣으니까 뭐가 되거든요? 마이너스 1 빼기 3이 아니고 1 빼기 3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어. 어떨 때 문제가 생기는 거니? x가 뭐인 부분? 음일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얘도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를 그린다. y는 fx 그래프를 그린다. 어디 그래프를 그려야 돼?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은 얘 나머지다.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어디를 그려야 돼? 여기 y축 오른쪽. 왜? 똑같은 말인 거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 y축 오른쪽이고. 이해될까? 그러면 잘 봐봐. 자, 얘 그래프를 그리면 y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얼마고요? 3이고요. x축과 만나는 거는 3 해서 이렇게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0인 부분, 오른쪽인 부분만 그렸다?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3을 넣었어. 그럼 뭐가 되거든? 3이 돼. 그럼 만약에 또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5를 집어넣었어. 그럼 또 뭐가 돼? 5. 그러니까 뭐랑 똑같아지냐면 마이너스 5를 넣으면 얘가
5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넣으면은 3이 되고 마이너스 7을 넣으면은 7이 되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랑 왼쪽의 그래프랑 어때? 똑같아. 그냥 다시 봐봐. 얘가 3이잖아. 얘 마이너스 3을 집어넣었어. 원래 3부터 넣어볼게. 3 넣으면 0이 되잖아. 어? 근데 마이너스 3을 넣었어. 그럼 뭐가 되니까? 플러스 되니까 3 빼기 3이 되는 거고 오른쪽 값이랑 어때?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럼 봐봐. 이 마이너스 7을 넣었다 쳐. 그럼 7을 먼저 넣어볼게. 7 절대값이니까 7 빼기 3 돼. 그럼 40. 그럼 마이너스 7이 여기 들어갔다 쳐봐. 그럼 7 빼기 3이 된단 말이야. 그럼 오른쪽 값이랑 어때? 대칭성이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될까? 자, 잘 봐봐. 이 Y축 오른쪽 그래프를 그렸다. 그럼 뭐 하면 돼? 이 그려진 그래프를 Y축 대칭해버리면 돼.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알아둬라. 이해될까 이거? 이거 계속 나오니까 그거 좀 알아둬. 그래서 문제 풀 때 분류하는 방법은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프 이용하는 거 지금 혹시 몇 시야? 6시. 6시? 한번 털어 제껴보자. 125쪽에 72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A, B가 양수인데 1보다 뭐함수? 큰 양수입니다. 그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뒤에부터 볼게. 72번이다. 이렇게 됐대.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뭐하다? 작다. 자, 이거 맞냐 틀리냐 한번 해볼게. 그럼 잘 봐봐. 얘가 맞다라고 보고 변형해가지고 이 위에 있는 조건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확인 좀 해볼게. 자, 일단 분모가 있으면 좀 거슬리니까 양변에 뭘 곱해볼까? 최소한 배수 AB를 곱할게. 양변에 AB를 곱할게. 자, 근데 부등식에서는 중요한 게 곱할 때나 나눌 때는 뭘 조심해야 돼? 양수냐? 음수냐? 그게 양이 0이야? 자, 그럼 어차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좌변에 곱해서 얼마가 돼? 얘는 얼마가 돼? 자, 그럼 안 바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맞다라는 전제로 부등식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더니 이렇게 나왔지. 위에 거에 만족하니 우리가 만족 안 하니? 위에는 틀린 거죠. 이해될까? 자, 이해는 똑같은 것 같아. 자, 얘가 맞다라는 가정을 해. 분모가 필요 없어 보여. 자, 그러면 양변에 얼마 곱할까? A, B 곱해볼게. 자,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오른쪽은 뭐가 돼? 자, 그럼 A, B 곱했으니까 양수잖아. 그러면 부등호는 그대로야 바뀌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맞냐 틀리냐 좀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자, 이 A, B 있지? 한번 이렇게 해볼게. A, B인데 양변에 한번 A를 곱할게.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A 제곱이 되고 A, B 되는 거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 시계 이번에는 B를 곱해볼게. 자, 그럼 B를 곱하면 이거 뭐가 돼? AB가 되고 얘는 이렇게 되네. 그럼 내가 얘가 얘보다 작아. 근데 얘가 얘보다 작아. 결국 당연히 이런 맥락이지. A가 B보다 작고 이고 B가 C보다 작으면 결론 뭐다? A가 C보다 작다. 이 과정이 은근 자주 나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둬. 그래서 얘는 맞아 틀려? 맞아요. 자, 그래서 이는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T급 AB 플러스 1에 A 플러스 B와 비교를 하라 라는 거거든. 자, AB 플러스 1 그리고 A 플러스 2. 자, 봐봐. 뭔가 이거 부등식 성질 이용해서 만들기는 좀 불편해 보이잖아. 이럴 때는 뭐 해주는 게 좋냐면 뭐 한다? 크고 작은 걸 알기 위해서는 뭐 한다? 빼본다? 자, 그럼 얘랑 얘랑 뭐 하겠다? 뺐을 때 양이면 왼쪽이 큰 거고 음이면 오른쪽이 큰 거고 0이면 얘 같은 거다. 자, AB 플러스 1 마 A 마 B 이렇게 한번 해볼게. 항이 일단은 한 4개 정도로 보여. 공통부분 만들려고 한번 노력을 해볼게.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 그럼 B로 묶이니까 뭐가 되니? 자, 그럼 얘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뭐로 갈까? 마이너스로 묶어볼게. 그래서 A 빼기 1 B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아까 A가 1보다 크댔어. 그럼 A 빼기 1이 되려면 얘가 이항하면 되겠네. A 빼기 1이 0보다는 뭐해? 크네. 그리고 자 B 빼기 1도 볼게. 자, 그럼
그럼 1을 넘겨버리면 되니까 b 빼기 1도 당연히 0보다 크겠지. 그럼 결국에 왼쪽이 더 크다라는 양이잖아. 그래서 얘도 틀렸다. 그래서 참고해보라는 소리입니다. 두 문제도 풀고 시간이 다 줄일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볼게요. 73번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이야? 그냥 부등식이야. 잘 봐라. 자, 2b의 x 플러스 2가 해가 뭐하다? 없다. 특수한 애야. 방정식처럼 해가 없는 특수한 경우야. 그때 3a 마이너스 bx 그리고 2a 플러스 얘 해를 구하라 라는 문제거든. 첫 번째야. 해가 없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차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나누어가지고 부동호가 바뀌든 안 바뀌든 해가 무조건 존재하게 되거든. 맞아? 무조건 존재하게 돼. 근데 해가 없으려면 무조건 이 앞에 있는 개수가 뭘까? 0일. 0일. 다시 이렇게 해가 특수한 해잖아. 특수한 해. 해가 없거나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특수한 경우는 뭐라고? 1차 항의 개수가 무조건 뭐다? 0일 수밖에 없다. 얘들아.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어떻게 해줄래? 얘를 전개해가지고 모아줘야 되겠지? 그럼 1차 한번 해보자. a 마이너스 몇 b에 x겠네. 자, 그럼 얘 이항할게. 마이너스 a가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몇 b가 될까? 여기까지는 되지. 좀 생각해봐라. 야, 특수한 해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일단 0 돼야 되는 거야. 그럼 관계식이 나오니까 a가 2b랑 뭐다? 같다가 나왔지. 자, 그럼 얘가 0이라고 쳐봐. 그럼 0x가 a 플러스 4b인데 오른쪽이 뭔지 몰라. 근데 얘가 좌변의 x에 내가 뭘 넣든지 0이란 말이지. 그럼 얘가 5라고 쳐봐. 그럼 내가 얘는 무조건 0인데 얘가 5야. 그럼 항상 뭘 넣든 성립하지 않냐?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근데 나는 해가 무수히 많아야 돼? 해가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야, 그럼 얘가 0이면 해가 없으려면 얘 뭐가 되는 데까? 0은 안 되지. 0이면 또 졸라 많으니까 음이 돼야지. 음수면은 0이 음수보다 작을 수는 없잖아. 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음이 돼야 돼. 그래서 a 플러스 4b가 얼마? 음이야.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럼 보세요. 관계식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고요? 문자 통일할 수 있고요. 얘 가지고 뭘 만들 수 있나요? 부호를 판단 가능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입을 굳이 안 하지 않더라도 얘랑 a와 b의 부호가 서로 어때? 같아. 근데 두 개 더했대. 몇 배를 해서 두 배 더해서 상관없이 음이래. 그럼 결국 이 a도 무슨 수? 얘도 음수. 자, 그다음 걔네를 알았어. 자, 우리가 a와 2b가 같고요. 각각 싹 다 음이래요. 라는 거 알면 내가 얘를 문자 통일해가지고 그 문자를 비록 모르지만은 부호는 알잖아요. 나눠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a가 2b니까 넣어주자. 자, 그럼 몇 b가 돼? 5b야. 5bx. 자, 2a니까 2배 해. 4b에 b 더하니까 5b지. 5b가 이 양을 하자. 그럼 부호가 바뀌어. 여기까지는 돼요. 자, 양변에 얼마 더 나눌까? 5b로 나눌게. 여기까지는 되냐? 그럼 부동호를 그대로 가지고 갈지 바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a나 b가 지금 음이거든. 5b도 음이잖아. 그럼 부동호 바뀌어야 돼? 그대로야? 이렇게 되면 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정리하면 돼? 특수한 해는 1차 교의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줄 때 여기 뭐가 안 붙었다? 1차라는 말이 안 붙은 거야. 차수에 대한 게. 이해돼? 10분 쉬고 이어서